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정보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정보가 등록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다 내신 후에는 신용회복이 바로 되고 금융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이력은 신용정보원에 5년간 남아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1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이 공공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회생을 신청하시고 변제금을 잘 내시면 신청하고서 1년 남짓한 시점에 금융거래에 별다른 제약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지만 보통은 회사나 가족 같은 제3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밀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예외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는 일단 정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추심은 물론이고 압류까지 막을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는 채권사가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것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지급명령 신청 같은 그 채권사의 법 조치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 이런 압류를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거의 대부분 보호받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그게 값이 나가는 재산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살던 집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하는 것은 제약이 많습니다. 담보를 어디까지 설정했는지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랜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변제 계획안 인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가를 받고 나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제금을 더 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면 증가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변제금으로 더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인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조건부 인가 가능성을 낮추는 팁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충분히 받으셔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고 편차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 소득을 월 평균에서 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신청하기 전 1년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수가 있으니까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이런 좀 이제 탄력적인 고민을 해야겠죠. 또 중요한 게 자영업자분들의 수입은 사실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중요한 것보다 순수익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매출은 적지만 뭐 고정비용이 높고 매입이 많은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따라서 이 매입을 어떻게 산출하고 법원에 소명하고 인정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회생 파산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사건에 신경을 써줄 수 있고 그럴 만한 역량과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찾으시는 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주식으로 인한 손실 이런 것도 청산가치에 다 반영했었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발표로 인해서 더 이상 주식이나 코인으로 소비한 내역은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생긴 거고요. 뭐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뭐 가족들한테 줬다거나 채무가 과정한 상태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소비 내역을 본인이 다 기억을 할 수도 없지만 본인마다 캥기는 부분 약간 찝찝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청산가치 넣는다고 해서 변제금이 바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 갚는 변제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런저런 소비 내역이나 이제 재산으로 인해서 청산가치에 잡히는 금액이 더 많아야만 변제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청 당시에 채무 금액에 가용소득 그러니까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갚고서 나머지는 다 탕감을 받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흔히들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 신용카드 못 쓰고 대출도 못 받고 변제금 내느라 생활이 어렵다 이런 것들은 회생을 신청해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발생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외면하거나 미뤄왔던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버티다가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드리겠습니다.
회생 상담은 저희가 카톡으로도 받고 있고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생업이 바쁘시고 하면 전화나 이메일로 소통해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